지금 또 부담스럽다. 너무 눈을 땡글땡글하게 막 노려보는데 뇌에 가장 기본적인 생명 중추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상, 그 밑에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명령들을 내려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성호르몬이라는 아이들이 분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남성은 대표적으로 안드로겐 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자한테만 이게 분비되고 남자한테만 그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폐도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 갱년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시기라는 걸 내가 명시할 수 있어야 옆에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폐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알면 이거를 어떻게 하죠? 도움을 주변한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요? 정상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성 남성도 선생님 제대로 생물을 공부하면 트랜스젠더나 이런 그 성소수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정말로. 이거를 우리의 잣대로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여자한테는 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남자에게는 남자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얘한테 강요를 했던 거죠. 똑같이 분비돼요. 양의 차이야. 양의 차이. 그런데 이게 분비가 안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 누구한테 특히? 여자에게. 남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건 노아의 특성이에요. 노아 이론 중에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의 노화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그 이론도 있어요.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은 우리를 살려주는 명약이에요.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여성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리비도, 살아있음, 이게 정열, 성욕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뭐냐면 파이팅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굉장히 파이팅해 보이죠. 그쵸? 이런 것들은 뭐죠? 근력 운동을 통해서예요. 웰빙밴드 운동이 근육 운동이 아닌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난 근육 운동이고 특히나 원심 수축을 통해서 정말 사라지기 쉬운 속근들 타입 2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리고 뭔가 우아하게 잽싸게 뭔가를 탁탁 동작들을 잘 안 자빠지는 잘 넘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근육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노화된 어르신들이 잘 넘어져서 낙상으로 골절로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이걸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특히 여성들은 어떻게 근육을 잘 살려야 돼요. 그런데 억하는 근육 운동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많이 아실 거예요. 복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더 큰 문제점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살랑살랑 리드미컬하게 호흡과 함께 안전해.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제가 운동하는 모습들, 특히 아까 클래스 101의 동작들 보면 서서 하다가도 제가 눈을 감죠. 보셨나요? 마이크 잠깐 켜셔도 돼요. 눈을 많이 감아요, 저는. 우리가 어떨 때 눈을 감습니까? 느낄 때. 느낄 때. 그리고 또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느낌을 그냥 자기 생각을 말로 뱉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이완할 때. 편할 때. 맞아. 누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눈을 감겠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넘어질 것 같아. 뭐 이러다가 끼우뚱할 것 같아. 자빠질 것 같아. 눈 감습니까? 눈 못 감아요. 안전해. 안전해. 나 온전히 느낄 수 있어. 김세미나 선생님, 나 얼마나 내가 텔레파시를 많이 보내는지 알아? 자기 꼭 들어야 되는데. 이채민 선생님도 들었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 만났던 선생님들, 이 오늘 메시지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걸하다시피, 아니야, 협박을 했구나. 안 들어오면 이제 연을 끊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안전할 때 우린 눈을 감습니다.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어요. 느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하면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몸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무슨 짓을 할까? 제 반응을, 내 주변 환경을 탐지하는 데 내 모든 에너지를 쫑긋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닌가요? 이게 저 혼자만의 느낌이고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란 말이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게 뭐죠? 부교감 신경이에요. 괜찮아. 먹어도 돼. 소화 잘 시켜보자. 응? 괜찮아. 자도 돼. 푹 자자. 그래야 내일을 살지. 뇌에서의 염증을 유발하는 자꾸 치매를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 쓰레기들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잘 자야 돼.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쌀 수 있어요. 똥도 잘 쌀 수 있고, 오줌도 잘 쌀 수 있고, 아이도 잘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똥 누는 것도 힘들어서 치질러 가고요. 애 낳다가 회음부 열상 입고요. 아니면 제왕절개로 가죠. 응? 그리고 오줌은 어떻게 되죠? 너무 긴장하면 오줌도 안 나와요. 저는 경험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오줌 누러 화장실을 달려갔는데 막 불나는 느낌으로 오줌이 안 나와. 이건 다 뭐의 통제? 자율신경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자율신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불수의근이야. 내 마음대로 근이 아니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배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지금 숨 참아보세요. 심장 느껴보세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뛰지.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지금 막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숨을 참으라 그런 거예요. 호흡이 자율신경계를 해킹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숨을 참아봐요. 죽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경험이에요. 왜? 시한부를 느끼는 거.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안 죽는구나. 아,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네. 이런 자극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줬다 푸는 자극. 이게 뭐죠? 운동입니다. 그쵸? 운동을 그냥 낄짝낄짝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낄짝낄짝부터 시작하자고 하냐면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살살 달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라고 지금 그거를 시작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명환 선생님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호흡으로 살랑살랑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된 분들께 할 만한 분들한테는 웰빙 밴드 운동 60분째를 드려요. 그걸 매일 하시라고 해요. 삶이 달라져요. 다 나와봐. 맞짱 떠봐. 싸우자가 아니라 그래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 정도 깜냥이구나. 그래 됐어. 넘길 수가 있더라고 선생님. 이걸 저는 운동을 하면서 겪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멀쩡하게 공부 잘하던 애가 왜 갑자기 뻗은 다음에 이 운동 쪽으로 뛰어들었겠어요. 돈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절대 아니었어. 내가 에어로빅 강사할 때 하나같이 저보고 왜 멀쩡한 애가 왜 에어로빅 강사하냐 그랬었어. 그리고 스킨 스쿠버 다이빙 강사 막 이런 거 할 때 쟤 왜 저러니? 정말 다 이런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디를 해킹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해킹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못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아니에요. 과학은 왜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과학은 정답이 없어요. 지들끼리 답안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평가할 뿐이지 과학은 항상 변화합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론으로 정립되고 모든 사람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과학은 뒤집어져요. 내가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내가 그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과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다들 어떻게 하죠? 자기를 너무 비하해. 너무 폄하하는 거야. 지금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너 내보내! 하고 뇌에서 명령을 했는데
호르몬을 우리는 분비하지 못하는 시기가 와요. 남자도 테스토스테론 분비 안 돼. 여자도 안 돼. 35세 이후로. 그렇지만 여성에겐 또 거기 하나 더 올라가서 뭐가 안 돼? 배란되는 난자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카톡하고 연락을 했는데 일십이야. 답을 안 해. 응? 나 받았어 하고 에스트로겐이 뇌에 가서 작동을 하거든요. 뇌를 반짝반짝하게 해줘요. 뇌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들의 리셉터들의 수용체들의 민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에스트로겐이 그런 아이예요. 엄청나게 좋은 아이예요. 뇌에서 그리고 우리 몸에서 뼈를 그리고 근육 중에 특히 근막 어느 부분 특히 골반저 이런 애들을 부들부들하게 힘있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천사표 아이거든요. 응? 그런데 얘가 또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어떻게 암 환자들에게 특히 여성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게끔 치료라는 명목으로 조기 폐경을 시키죠. 이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게끔. 왜? 자꾸 재생시키고 뭔가를 만들어주는 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복구시키죠. 에스트로겐이. 그런 아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이 교란이 올까 안 올까? 폐경기 우리는 지금 서서히 겪지만 조기 폐경을 겪는 분들, 특히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 중에 조기 폐경을 겪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직격탄을 맞게 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들의 몸 공부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조기 폐경 20대에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얼마 전 생로병사의 비밀에 고3 때 혈액암으로 항암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급속한 노화잖아요. 다 뭐 심장, 폐, 근육 다 망가져. 근데 가장 치명적인 곳이 난소래요. 조기 폐경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폐경을 할 때까지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해. 분명히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조기 폐경 겪으신 암 환자들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냐면요. 우리 지금 이제 갱년기 지난번에 우리 문요한 선생님 OT음 강의 오명화 선생님께서 잘 연결해 주셔서 여기서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이제 나 하나의 소통, 내 아이와의 소통, 내 가족과의 소통에서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갱년이란. 왜? 아파본 자만이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또 울컥하려 그래. 나눠줘야죠. 이타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려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자꾸 공부하자고 하는 거고, 다 똑같은 얘기들이죠? 자율신경계 해킹합시다.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 입은 다음을 고 코로 진동 감각을 이 밑에까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움직여주면 더 배우자가 밉다. 햇번님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햇번 지금 잘 화해됐어요. 본인이 명백히 자기를 알고 나니까 엄청 싸웠거든요. 진짜 이혼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다시 어떻게 돼요? 극적인 뭔가가. 이게 바로 갱년 아닐까요? 내 몸과 싸워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과 싸워서 내가 그랬어. 싸우라 그랬어. 사람들이 왜 못 싸우는 줄 알아요? 내가 참으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괜히 말했다가 이게 문제만 더 커지지. 그럴 것 같으면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이혼하는 게 낫지. 싸우세요. 싸우라는 게 막 싸우라고 덤비는 게 아니라 나를 잘 표현을 하세요. 그게 미숙할 때 전 엄청 싸웠고 쌈딱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싸우는 것들 하다 보니까 늘어. 스트레스성 요실금은 뭐예요? 많이 늘어져서 약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기침하다가 웃다가 줄넘기 하다가 제일 엄마들 끔찍한 게 뭐냐면 방방 놀러 갔다가 오줌이 툭 나왔대. 이건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케겔 운동이 답일까요? 지겨워요. 케겔 운동보다도 더 슬기로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응? 플라이오메트리, 골반적 트레이닝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지 말고 거기만 조여서 끌어올려? 이런 운동은 40년대 만들어진 그 케겔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죠. 무조건 수술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 알려주신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몇 년대에 살아요? 2020년도에 21년이에요. 1940년도에 밝혀주신 분, 그분 운동 방법으로 그대로 있는다는 건 존심 상하는 일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하게 모든 지식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는 방법들, 내가 계속 내 일상에서 생활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거. 왜? 이 근육도 사라지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응? 절박성 요실금, 오줌 마려우면 통제하기 어려워서 뛰어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싸. 이때 어떻게 하자 그러죠? 스탑. 뛰어가지 마. 안전해. 괜찮아. 너 안 쌀 거야. 오줌 마려면 어떻게 하냐면 숨을 못 쉬어요. 완전히 햇번이랑 통화하다가 제가 고속도로 화장실이 없는 거야. 중부에서. 햇번이 검색을 해줘서 몇 분 후에 이제 화장실이 나온다. 이것까지 알려줬어. 몇 분 후라는 걸 아니까 갑자기 오줌이 좀 통제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내가 알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자꾸 말을 하니까 더 안정이 안 돼. 끊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괜찮아. 그리고 자꾸 골반조 트레이닝을 했어요. 성공했어. 화장실 앞에까지. 쌀 뻔했어. 진짜 쌀 뻔했어. 근데 절박성 요실금, 아주 정도가 심한 분들인 경우에 절박성 요실금 하시면 우리 다 겪고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스트레스 요실금 겪은 적 없어요? 재채기 할 때 저는 먼저 골반조부터, 나 지금 세게 재채기 할 것 같아 싶을 때는 골반조부터 딱 잡아요. 그리고 왜 안 그러면 쬐끔 나올 때가 있어. 있단 말이야. 이게 늙어가는 징표야. 늙어가잖아, 우리는. 자꾸 사라지고 이게 그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야겠다. 이게 신호구나. 하고 또 해. 난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절박성. 화장실이 있으면 이렇게 막 죽어가지 않는데 화장실, 뭔가 나 지금 바로 볼일을 못 봐. 그러면 갑자기 더 급해지는. 그럴 때 어떻게? 괜찮아. 이게 또 섞여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섞여 있죠. 그런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우린 살아요. 나이 들면 그런 건가 보지 뭐. 진짜 절박성 요실금 환자, 스트레스 요실금 환자가 되는 거야. 알고 해야 돼요. 이 운동을 해갖고 요실금이 좋아졌다. 어떻게 좋아져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재채기만 해도 기침만 해도 찔끔찔끔. 그 팬티를 한 서너 개씩 주머니에다 넣고 댕겨요. 나는 항상.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유 창피하니까 못하지. 창피해서. 근데 왜 지금은 안 창피해요? 지금은 이제 얼추 괜찮아졌으니까.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그냥 거야? 안 갖고 댕겨요. 안 갖고 댕겨요. 안 갖고 다녀요? 네. 와, 어머니 진짜 축하드려요. 나는 진짜 이거 효과 봐갖고. 나 나중에 천당 갈 것 같아. 그치? 천당 나 때문에 천당 가지. 어머. 그리고 이것도 요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옴짝옴짝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옴짝옴짝도 중요하고 옆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비밀은요. 정말 비밀이 뭐죠? 답변. 정말 비밀은 뭘까요? 옴짝옴짝해서 근막을 부들부들 만들어주고 이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 정말 비밀은 호흡.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호흡과 함께 할 때. 근데 횡격막 호흡이 잘 안 되거든. 이렇게 빳빳해지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거식증에 시달렸고요. 그러다가 치매 판정까지 받고 여기 와서 저 만난 다음에 이렇게 운동으로 전 이분 치매가 왜 그랬냐면 운전을 하는데 배달업을 하셨는데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한 번도 안 썼대요. 근데 집까지를 못 가겠더래.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받아보고 판정 받으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행동하시는 거나 자기가 실천하는 거 문제 있나요, 없나요? 우리보다 훌륭해. 얼마나 열심히 본인 몸을 느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치매 환자로 지금 못 만나니까 미칠 것 같아, 진짜. 이것 좀 읽어봐 주세요. 해빠님. 네, 갱년기 요번에 2탄 질문지 6개가 총 들어왔는데 그중에 8월에 한 달에 생리를 3번 했고요. 그 뒤로 젖도는 느낌도 나고 산부인과 유방외과를 갔는데 호르몬의 변화라고만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상반신 특히 등과 어깨 근육에 기름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엄청 유연했는데 근육 스트레칭을 하면 늘어난다는 느낌보다는 과하게 하면 찢어질 것 같은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항상 머리 근육 조이는 느낌이 있고 어깨나 등이 심하게 뻣뻣한 느낌이 들면 머리가 더 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근막이 뻣뻣해져가지고는 그 모든 게 떡져서 이쪽 이런 부위가 그런 거 같은데. 지금 근막 슬라이딩 존에 뭐가 있냐면 히알루론산이라는 걸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fasciocyte, F-A-S-C-I-O-C-Y-T. fasciocyte이라고 근막 슬라이딩 존에 히알루론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대요. 이게 잘 스르륵 될수록 뭐가 나온다? 내 몸에 기름칠이 돼. 기름칠. 그런데 어떻게 됐어, 지금? 기름이 없다. 아, 나 이분 누군지 진짜 짱이야, 완전. 과학을 아시는 분이야, 진짜. 이론이에요, 이론. 지금 8월에 한 달에 생리를 3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폐경 가면서 생리가 했다가 이제 끝났는데, 진짜 폐경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끝나면 옛날 같으면 또 끝나거든. 한 3, 4일 생리하고 딱 끝나면 생리대를 안 쓰면 딱 좋잖아요. 계속 찔끔. 이건 뭐예요? 에스트로겐이 충분하지 못한 거죠. 에스트로겐이 빨리 세포를 재생을 해주면 그렇게 혈액이 자꾸 나오지 않잖아요. 정말 짜증나죠. 근데 저 정도는 이거는 미약한 거야. 생리를 계속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 이게 막 교란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은 아니죠. 분명히. 응? 저는 믿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할머니 하신 거 있죠? 그거 하시면 생리통도 사라지고요. 왜 내장기의 근막 슬라이딩, 미주신경, 감각신경이 80% 얘가 다 뇌로 전달을 해줘요. 괜찮아. 지금 생리할 때 아니야. 괜히 막 허튼 짓 하지 말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지.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신 분들, 긴장된 분, 근막이 많이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호르몬 변화라고밖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다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몇 달 전부터 상반신, 특히 등과 어깨 근육에 기름이 없다. 어제 우리 실습하신 분 중에 그런 분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 동그랗게 했을 때 이게 안 돼서 제가 내가 너무 치명적인 말을 했어. 이러고 계시길래 닭발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닭대가리가 돼요. 내가 그랬거든. 닭대가리예요. 나 미안해 죽겠어. 이거 농담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좀 이렇게 하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됐어.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웰빙밴드를 우리 김세미나 선생님 지금 계실 거야. 김세미나 선생님이 팁을 준 거예요. 그분 이렇게 움직임 보더니 제가
호흡 운동할 때 여기 묶는 방법 있죠. 상지에 여기가 소흉근이라고 우리 어깨를 말리게 하고 자세를 포스를 이렇게 만드는 요 부분을 딱 묶어놓고 여기 횡격막 호흡 여기에 집중해서 했어요. 내가 딱딱하다고 느낀 부분에 묶고 호흡을 통해서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근막을 늘리는 자극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 집에 갈 때 동그라미 됐어, 얼추. 그래서 어떻게 조류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단시간에 하고 간 거지. 응?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면 된단 말이야. 손이 예뻐야 돼요. 손이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입은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과하게 하면 찢어질 것 같은 뻣뻣한 느낌. 이건 저도 느껴요. 요번에 거제도 가면서 좀 무리를 했죠. 제가 운전해서 내려가고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휴게소 한 번씩밖에 안 쉬었거든요. 코로나라 무서워가지고 막 휴게실 자꾸 들어가기도 그렇고 거기서 뭐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앉아서 계속 내 딴에는 움직인다고 하고 계속 흔들흔들 해주고 호흡하고 했지만 부족하죠. 일어나줘야 되거든 사실.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몇 시간을 앉아서 막 6시간씩을 그렇게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매번 제가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있는데 놀러 가서 이걸 못한 거야. 어제 제가 산전사는 오프라인 실습 서울에서 했거든요. 내가 하는데 아픈 거야. 막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왜 이러지 뻣뻣하지? 그건 내가 느꼈지. 아침에 좀 연습 좀 하고 갔거든. 나 오늘 큰일 났다. 모양 예쁘게 못 보여주겠다 하는 감은 잡고 갔는데 너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시범 보이면서 막 이러면서 했다니까. 그리고 막 내 다리 부두부두 막 떨고. 선생님 저 10년 했어요. 10년. 10년 했는데 딱 한 일주일 정도를 소홀했더니 지금 요 느낌. 저는 특히 상반신보다는 상반신 평상시 하체 햄스트링 쪽이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머리 근육 조이는 느낌? 이건 교감신경 항진, 근막 뻣뻣한 거예요. 어디? 손가락 같이 여기 마주대하고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머리털 나는 데 두고 이 부분 까딱까딱 해보세요. 나도 그래. 서걱서걱 소리 나고요. 떡꺽떡꺽거리고 여기서 도리도리 해보셔도 좋고 요 부분이 잘 움직여야 돼요. 요 부분이. 여기가 마이오듀랄 브릿지. 내 근육의 근막, 그리고 듀라마타, 내 뇌를 싸고 있는 듀라, 경막의 브릿지예요. 이 부분이 부드러우면 뇌와 내 목 밑으로의 몸이 소통이 잘 돼서 뇌도 몸이죠, 사실. 근데 저는 뇌를 마음이라고 저는 많이 표현을 해요. 뇌에서의 결과물이 마음이잖아, 사실은. 출력물이. 근데 뇌도 하나는 우리 몸뚱아리잖아요. 그쵸? 이 뻣뻣한 느낌이 이 부분이 잘 풀어지면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아요. 호흡과 함께하는. 이번 올해 40이 됐어요. 아직 아기가 없고 자궁내막증 수술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이게 왜 이런지 이유가 제가 뭐를 착각을 했나? 시험관하기를 하셔서 호르몬 치료 받으신 분이 이분이 아니셨나? 그렇게 되면 호르몬 치료 자체가 호르몬 교란이 많이 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집이 좀 시끄럽죠? 괜찮아요? 네. 지금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호흡으로 유명하신 선생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받으면서 생활했는데, 호흡을 할수록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이 호흡이 맞는지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호흡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호흡 유명한 사람으로 쫓아가지 마세요.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한번 그냥 보고 떠올리고 내 느낌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좋은 호흡법이라고 하는 걸 듣고 자기가 느껴보고 따라해보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닌가 긴가 의심하지 말고요. 그냥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제발 돈 들여서 하지 마세요. 비싼 걸수록 사기꾼이야. 이 말을 어제 강병철 선생님이 해주셔서 나는 통쾌했어요. 비쌀수록 사기꾼이야. 돈 바라고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르치겠다 이렇게 덤비고 막 고가에 하는 인간들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책 보고 공부하세요. 느려도 그게 정답이에요.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관절 골반통 아랫배 냉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 바닥이고 난소 기능 저하됐고 다 검사를 어떻게 하셨네요. 여기 답이 있죠? 이래서 이렇게 된 거죠? 아니에요?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네. 수체래 이분이었구나. 시험관 진행 실패.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 가시죠? 이러니까 안 되니까 시험관 진행을 한 거고 시험관 진행할 때 어떻게 호르몬제 엄청 쓰잖아요. 우리 김순희 선생님 진짜 잘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엄청 힘들고. 힘들고. 근데 이걸 보통 하면 한 번 하고 마나요? 그래서 여자가 그렇죠. 망가져 버리는 거. 그리고 이러니까 조기폐경 되고 혈액순환 안 되고 디스크. 이분 질문지가 아니라 이분이 결론을 내주시는 거야. 뭐야? 아랫배가 냉하지 않게 골반 움직임을 하면 돼. 근데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재미없잖아. 안전한 환경에서 누워서 앉아서 서서 본인이 수시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느끼고 알게 된 이후에는 운동 시간 정해놓고 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지금도 잠깐 살랑살랑 해주면 돼. 응? 평생 성교통이 있어. 이게 캡숑이었어. 평생 성교통이 있었어요. 성생활이 그래서 즐겁지 못했죠. 남편이 노력해도 흥분도 안 되고 아프기만 하니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이럴 때가 맨날은 아니어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냥 참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부인데 그런데 너무 기쁨에서 안타까운 소식은 성교통이 골반저 근육과 관련이 있다는 걸 난생 처음 알게 됐대요. 골반저도 근막 슬라이딩이거든요. 그리고 이 골반저 근막은 누구랑 가장 연관이 있어요? 방광, 자궁, 직장. 얘네들이 문제가 있으면 골반저도 문제가 생겨요. 방광, 과민성 방광 증후군 뭐 이런 거 있는지, 자궁, 뭐 자궁 내막염이니 뭔지 하여간 자궁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직장, 혹시 뭐 변비라든지 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선생님 이거에 의해서 골반저는 직격탄을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내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위도 있고 그 위에 횡격막 있고 미주신경이 쭉 우리 미주신경 아까 마이오듀랄 브릿지 내려와서 횡격막 있는 데까지 내려가기 전에 심장과 폐 그리고 횡격막의 식도 부분이랑 같이 통과를 해요. 소화랑 너무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 가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내장기 쪽까지 내려가거든. 그리고 이것이 골반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요즘은 보고가 되고 있어요. 내가 안전해하는 것들이 잘 안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 나눈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거, 성교통이 있으신 분들 그 윤활액이 있어요. 다 팔어. 나는 안 써봤으니까 뭐라고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다 방법들이 있는데 어떠니 우리는 너무 뭐랄까 수치심해. 뭐 그런 것까지 해.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냥 이러고 사는 건가 보지. 더 공부를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도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금 나이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이분은. 근데 나이가 들수록 폐경이 되면은 성교통은 거의 자연스럽게 와요. 왜? 질 부위가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이걸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골반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망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추위를 잘 타신 엄마가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주무시는 것. 갑자기 화를 냈다가 조금의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열이 난다기보다 좀 뭐라 그럴까, 조금 그래. 그런데 어떻게 나는 괜찮아. 또 금방 내가 회복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안 보일 뿐이지, 이거 겪는 거거든요.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조금만 움직이면 땀샘 폭발하고. 왜? 어디가 망가져서? 아까 자율신경계의 중추, 그 부분이 뭘 관장합니까? 혈관 운동성. 그리고 뭔가 막 여기가 빨개졌다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땀나게 하는 체온 조절. 갱년기 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내 몸의 중심 체온에 그 범위가 있어요. 한 요 정도에서 시계가 켜지고 꺼지고 하듯이 우리 보일러 온도 딱 맞춰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도가 되면 꺼지고, 그 온도가 뚝 떨어지면 다시 그 온도 맞추려고 켜지고, 그런 중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온도 차의 범위가 우리가 폐경이 되는 시기에 이게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무 따뜻하게 자면 안 돼. 약간 서늘하게 주무셔야 돼요. 서늘하게 주무시고,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사실 약간 서늘해야 잠이 잘 온대요. 깊은 숙면을 취하는 건 뜨끈뜨끈 지지는 거가 아니라는 거야.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처를 해야죠. 대처를. 그리고 이 부분을 해킹하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호흡. 그래서 이 횡격막 호흡을 하면 이 갱년기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낮에만 특히 많이 잘 되고 밤엔 잘 안 되더래. 신기하죠? 신기해. 낮에는 횡격막 호흡이 그거 뭐냐면 자기가 의식하는 거잖아요. 밤은 뭐예요? 잠잘 땐 자기가 무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낮에 의식적으로 이걸 많이 수련을 해서 나의 호흡 패턴을 그렇게 습관화 시켜보면 어떨까 하고 나는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책을 저쪽에 있다. 저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책을 잠시 쉬었다가 책 몇 가지를 또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이 훌쩍 지났을 것 같아요. 질문 조금 받고 55분에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제가 림프 드레나지 3판, 이거